그러면 네, 응애응애 만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클리닉을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선수님 댓글을 보니까 우리 금쪽이는 소아천식이 의심이 됩니다. 물론 초등학생 이전의 아이들의 소아천식은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감별이 힘들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반드시 방문하셔서 확진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천식은 기본적으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기도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천식 환자들은 이 기도가 예민하며 알레르기 등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기도의 점막이 붓게 되어 기도 폐쇄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인 호흡곤란, 쌕쌕거림, 가슴 답답함, 기침 같은 증상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소아천식은 기본적으로 성인 천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한 초등학생 이전의 소아천식은 진단에 접근하는 방법이 성인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예후가 성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화이팅님의 님께서 영상 통화를 주셨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1세 반 담임교사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식품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해당 알레르기 식품을 조금만 섭취해도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속한 대처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지 잘 파악해서 어린이집에서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의 일부는 심한 증상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자가 에피네프린 주사를 소지하고 다니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도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는 증상이 무엇이고 이 자가 에피네프린 주사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미리 숙지하셔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가 에피네프린 주사는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션 임파선녀님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엄마인데요. 우리 딸이 환절기만 되면 눈에 점막이 붓고 콧물이 납니다. 비염일까요? 네, 우리 금쪽이는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의심이 되네요.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 때문에 비강 내 점막이 부어서 코막힘, 코 가려움증, 재채기, 맑은 콧물 등의 증상이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많은 수가 우리 금쪽이처럼 알레르기 결막염을 동반하고 있어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과 더불어서 눈이 가렵고 충혈되는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발생하는 심한 코막힘, 그로 인해서 만성적인 구호흡은 안면 고륙 발달 이상이나 치아의 부정 교합 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왕밤빵님 댓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들이 유전적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관찰을 하고 알레르기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병원에 방문해서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맥모닝 불여일견님의 댓글을 보니까
먼저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을 2명이나 키우고 계셔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만성적인 가려움증, 피부 건조증, 그리고 피부의 염증 반응 때문에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발 인자를 피한다. 두 번째, 보습제를 철저히 바른다. 세 번째, 적절한 시기에 치료 약제를 사용한다.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토피 피부염은 자연 경과상 호전 악화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치료법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자연 경과상 많은 수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 증상이 호전됩니다. 따라서 꾸준히 치료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나요? 둘 다 가요? 근데 결국 알레르기 질환 치료의 중요한 점은 일상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부가 안 좋다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삶이 더 위축되고 스트레스 받는 것, 이걸로 없애는 게 알레르기 질환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다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어떤 아이들은 여름에 더 나쁠 수 있고 사실 많은 수는 겨울에 건조한 피부 때문에 나빠집니다. 그래서 둘 다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법이 있으니까 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감 매직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좀 부담스럽고요.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클리닉의 삼촌, 아빠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라방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비공개 처방전이 공개된 다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는 이번 편의 청기 누설이 공개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 이 알레르기 질환을 하나로 잇는 키워드인 알레르기 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모습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어린 시기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던 아이들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일부 아이들은 그 증상이 좋아지지만 초등학생 연령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식품 알레르기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았던 환자들은 이후에 비염이나 천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난 알아요님의 말처럼 영상을 끝났는데 병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생활이 위축될 수 있는데 열심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으니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라방 때 봐요. 안녕.